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릴레이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영길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예, 오랜만에 애청자 여러분들 만나셨는데요.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 새색 씨처럼 부끄러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네. 다른 방송에서 아주 그냥 세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들 가운데 그래도 유일하게 첫 출사표를 내실 때 공약을 쭉 내셨어요. 이번 전당대회 왜 송영길인가? 송영길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이거 좀 한마디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려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과 잘 호흡을 맞춰서 정책을 풀어나가고 또한 대통령이 놓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당대표가 전국의 당원들과 161명의 국회의원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대통령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네.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결정이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그거를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이거 양 측면이 필요한데 네. 그 양 측면을 가장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가 송영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오늘 아침 그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청래 대표, 정청래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정청래 후보 인터뷰 혹시 들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예. 끝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뿌리 공동체론을 네, 이야기했어요. 한뿌리, 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한뿌리 공동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뿌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문조 털레유 이거 처음에 이렇게 이게 점점 커지고 그리고 전통 지지층 사이에선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전통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그런 것들이 주류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어 지지층을 붙들 적임자는 정청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이제 한뿌리 공동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 한뿌리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송영길 아닐까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님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한 게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노무현 초기 노사모를 했다 그러지만 네. 나중에 초기 정동영 후보의 정통 캠프에 들어가면서 예. 노사모와 등을 접고 예. 극심한 분열이 생겼던 거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로 최초로 제가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수행비서를 하면서 싸웠고 문재인 선대 본부장을 해서 제가 대통령 당선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네 분 대통령 모든 분야에 제가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한 길을 걸어온 사람 네. 정통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뿌리 공동체의 적자는 송영길이다. 그렇게 정청래가 생각합니다. 아니다. 예. 전체를 진짜 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예. 이재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위치에 송영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전당대회인데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도 본인은 이제 대선 기획자가 되겠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생뚱맞은 느낌이고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까?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 앞에서 왜 대선 이야기를 합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왜 그 이야기를 누가 자기가 정청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도 않고 있는데 왜 자기가 그 이야기를 괜히 하죠?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전당대회도 아니잖아요. 2년이면 앞으로 임기 4년 대통령의 반틈인데 예. 총선을 앞두고 왜 대선 이야기를 해요? 총선 끝나면은 당 대표 바꾸어서 대선 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예. 그 관련도 된 것도 없는데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왜 지금 이 생뚱맞게 이 얘기를 꺼내는 목적이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송영길 후보나 또는 그 김민석 후보 경쟁하는 후보들은 대선의 뜻이 있는 후보들이다. 이야기를 좀 애둘러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권 재창출 위해서 누구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공정하게 보장돼야 되는 거지. 왜 되고 마는 걸 자기가 판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이 많아야지 네. 정권 재창출에 희망이 생기지. 예. 왜 그 문제를 여기에 결부시킬 문제 어디 있어요? 뭐 지금은 대선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돌입해야 될 문제고 대선 이야기는 임기 한 1, 2년 남겨두고 그때 논의해도 충분한데 네. 지금 저는 이건 생뚱맞은 이야기다. 생뚱맞은 예, 이야기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본인은 대선에 뜻이 없고 대선에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대선 후보들과 당을 관리하는 어떤 그 관리자의 관리형 당 대표다. 이걸 좀 강조하려는 뜻은 아닐까요? 그런 말씀은 2년 뒤에 당 대표 출마할 때? 선거 때나 그런 말을 하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 중요한 것은 네. 누구의 얼굴로 총선에 이길 것이냐 이게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정청래 얼굴로 총선 치르면 못 이깁니다. 망한다 난 이런 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청래 얼굴로 하면 이미 망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지방선거 망했다. 본인들은 12대 4로 이겼다라고. 서울은 아프다. 아니 모든 게 기준치가 있잖아요.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예. 동네 축구하고 월드 클래스 뭐 월드컵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그때 아니 내란 세력을 다 종결하겠다고 했으면 대구에서 이겼어야죠. 경남에서 이겼어야죠. 서울에서 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227개입니까? 지금 119개 이겼는데 저쪽이 92개인가 이겼어요. 국민의힘이. 네. 2018년보다 더 많이 이겼다고요.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더 잘했다가 더 많잖아요. 네. 우리들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 망했던 국민의힘을 펄펄 살게 만들었다는 게 김보미 후보의 주장인데 많이 크게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한동훈, 오세훈 두 명의 대선 후보를 그렇습니다. 살려낸 지방선거 그리고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구시장으로 살아온 거 이거는 좀 평가받을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 이름을 부른 분이 왜 대통령의 생각하고 계속 반대된 이야기를 합니까? 유일하게 본인이 의리 있다. 의리는 의리하다.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정청래다. 나중에 아니, 두고 봐라. 내가 한다. 이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을 우리가 스토커라 그러잖아요. 스토커. 아니 상대방 싫다는데 자기는 사랑해하고 계속 쫓아다녀. 그럼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스토커입니까? 아니,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본인이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 이번 선거는 당선돼야 될 게 적고 정말 실망감을 구체로 표시한 거 아닙니까? 예. 본인도 표시했지만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김민석 총리도 가까이 있었으니까 청와대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극도로 실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그래. 네. 얼마나 역으로 저는 얼마나 대통령과 소통을 안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네. 반증이 아닌가. 혼자서 저렇게 막 한번 만나서 직접 들어보시라고. 예.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들어봐라.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보든지. 예. 전화 아니 소통을 제일 많이 그런 하고 있다. 말까 아니 측근이 예. 누가 했던가요? 그 정청래 대표님 뭐 측근 누가 신동호인가 누가 그랬잖아요. 장관 제안까지 받았다고. 아, 예. 근데 거절했다. 그러니까 장관 제안을 받았다는 말은 당 대표 나오지 말라는. 예. 아니, 대통령께서 당 대표 나오라 말라를 뭘. 개입하면 당무 개입 논란이 되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 당헌상 예. 당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어요. 당원이니까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사로 입각까지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네, 예. 그 측근의 전환에 따르면 예. 그럼 그는 간접적으로 당 대표 하지 말아라고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 뜻을 거부했다. 못 알아들었다. 계속 반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네. 뭐라 그러니까 아니 정권은 작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것은 야당 대표가 정권을 타도할 때 쓰는 말을 집권 여당 대표가 쓴다는 것은 완전히 갈라쓰고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계속 이재명을 뜯는다는 것은 예. 이율 배반이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이후에 정권 타도 투쟁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그걸 그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예. 그러나 계속 그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는 말이다. 우리가 야당 때 정권 타도할 때 네, 쓰던 말이다. 정권은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예. 말을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말이죠. 네. 그 사실상 그 송영길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가 많이 멀어졌다. 입각제의를 할 정도로 당 대표 출마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셨다. 이런 평가. 그래서 일단 대통령 인식과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게 많고 또 이번에 선호 투표도 대통령께서 직접 도입했다고 아예 SNS까지 올렸잖아요. 네. 자,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지금 대놓고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을 예. 지키는 모습입니까? 오늘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선호투표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선호투표제 자체가 당원당규 위반이니까 당원당규를 고쳐줘라. 그러면 당원당규 위반이 아닌 선호투표제는 받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그거는 궤변이고 그런 논리라면 네. 작년 7월 2일 날 당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니까 보셨죠, 우리 장현 씨도. 예. 아니 그 선호투표 도입한다 당무위원회 의결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개념으로 내포되는 겁니다. 이게 예. 당헌당규 위반을 누가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법적 시비가 없어요. 자, 이거 제기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당의 내부일은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당헌당규 위반이기 때문에 선호투표 진행된 것을 무효로 할 리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를 예. 제기하더라도. 자,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고 선호투표제 당규 개정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부결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소식은 어떻게 들으세요? 네, 저도 어저께 좀 그게 통과될 거라고 이야기는 그렇게 공감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애초부터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이 두 분도 사퇴하고 이성윤 이분도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다면 당연히 사표를 냈어야 될 문제다. 진작에. 그리고 지금 지명직 두 분 정청래 네. 대표 시절 지명된 두 분의 최고위원도 꼭 사퇴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네. 더구나 이렇게 쟁점이 되는 이 룰을 가지고 쟁점이 되는 상황은 제적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퇴하고 한병도 직무대행이 지명한 최고위원 2명을 통해 새롭게 중립적인 지도부로 저는 이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평가 가운데 평택을 선거에 대한 네. 판단, 전략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를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았었어야 됐는데 본인이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본인이 그랬다고요? 예. 아 정청래 본인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국당과의 이제 합당과 관련해서 합당 추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왜 이렇게 강력한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금 놀랐다. 뭐 과정상 부족함은 본인의 책임이지만 우상호 홍익표 정무수석이 밝혔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로는 통합이다. 통합연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냥 지론이다라고 하면 정리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조국 대표의 출마는 조국 대표가 인터뷰에서 부산 북구 갑 가는 것을 민주당 인사가 반대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난 누가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 대표였다면 조국 후보를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러면 우리가 후보를 안 낼 수도 있고 예. 내더라도 단일화 하겠다. 예. 그래서 더구나 한동훈이 여기 출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놓고 자기 또 고향인데 거기를 회피하고 험지로 간다고 평택을 간 것은 누가 봐도 논리에 안 맞잖아요. 평택 시장이 60%로 당선됐다니까요. 네. 그게 어떻게 험지가 됩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 폭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핵심 공장이 다 평택에 있어요. 네. 우리 민주당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그게 무슨 험지라고 이렇게 논리를 차라리 내가 당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간다 그러면 좋은데 이런 거를 20, 30대가 싫어한다니까요. 왜 솔직하지 않냐 이거야. 예. 차라리 솔직하게 해라 이거지. 예. 누가 뭐라 그러냐고. 당선되고 싶은 건 다 본능인데 네. 나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비겁하게 마치 뭐 국힘 제로를 만들기 위해 험지로 간다 이런 말이 위선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나 제발 조국 대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예. 거창하게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부산에 갔으면 네. 치더라도 명분이 있고 우리가 분열 안 여기 됐을 하정우 거잖아요. 수석을 출마시켜 하려고 준비시켜 놓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시키면 됐죠. 하정우를 왜 데려오냐고 AI 계속 좀 하게 놔두지. 청와대에서도 반대했다는데 억지로 왜 하정우를 끌어다가 결국 하정우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당 대표였으면 반드시 부산을 유도해서 보내는 게 맞다. 부산은 조국이 가는 게 맞았다. 그렇죠. 그러면 예. 민주당이 배려를 하면 훨씬 좋았다는 거죠. 좋았다. 그러면은 한동훈을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꺾을 수 있고 예. 못 꺾더라도 설령 하나 지는 있더라도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명분이 있잖아요. 예. 조국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계속 훼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냐고 평택에 와서 예. 그것도 3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렇죠.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그 정청래 당 대표가 후회했다는데 그것도 실망스러운 건데 당 지도자로서 네. 거기에 전략적 판단을 못한 거잖아요. 죽도밥도 아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 그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결국 평택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원들이 평택에 공천 안 하면 욕할까봐 네. 마지못해 억지 춘향으로 김용남이를 공천해놓고 예. 또 막 그러니까 후원회장까지 맡았으면서 예. 실제로는 한 번도 제대로 가서 유세도 안 해주고 우리 당원들이 다 분열돼 있는데 가서 김용남 후보가 정리된 후보니까 찍어주라고 정리도 안 해주고 아니면 김용남을 사퇴시켜서 그러면 뭐 조국을 단일화한 것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닌 무능한 상태로 방치돼서 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할 말은 많지만 여하튼 이런 입장을 송영길 후보께서는 밝히고 있다. 뭐 반론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출연해서 말씀해 주시면 뭐 충분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합당,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합당과 관련된 미스테리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통합은 지론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당내의 소위 그 여러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면서 뭐 절차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의총 과정에서 합당이 무산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후의 과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송영길 후보가 당 대표가 되시면 조국 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께서 당원 주권 시대를 말씀하셨으면 네. 충분하게 당원들과 수렴하고 최고위원들, 의원들과의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했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 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때 열린 민주당과 통합을 했잖아요. 네. 그때 최강욱 의원이 대표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때 우상호 의원을 지명해서 예. 그 통합협상 준비위원장을 맡겼어요. 우상호 위원장이 그 지명을 받아가지고 네. 긴밀하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최고위에 다 보고했어요, 제가. 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합당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잡음이 없이 통합이 됐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자기 지금 당대표 연임용으로 이거를 활용한 게 아니냐. 네. 그것도 또 대통령이 주가지수 5천을 넘고 해외 기자회견한 이 시기에 왜 또 하필이면 거기 했는가에 대한 몰랐대요. 5천 될 줄 알았으면 자기가 어떻게 그날 했겠냐. 아니, 어떻게 내가 아냐. 아니, 5천 될 줄을 몰랐다. 네. 네, 불철주야 당청청 원보이스로 이랬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고요. 저의 생각은 현재의 통합 반대입니다. 지금 상태 통합될 수가 없다. 예. 일단 우리가 2030 없이 제가 2030 없다라는 예. 슬로건으로 예. 20, 30대가 느끼는 그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예. 저는 오히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시켜 12석 가진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자격을 얻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정식으로 진보 영역에 자기 목소리를 낼치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오히려 저는 조국 대표가 뒤로 물러나고 이번에 조국혁신당도 뭐 신장식 후보가 나오신다 그러는데 새 대표가 만들어지고 원내대표도 김준영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저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개인 사당과 팬클럽이라는 그 어떤 그런 시각을 벗어내고 진보 개혁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걸 도와준 다음에
내년 총선 이제 임박해서 네. 어떻게 연대를 할 건지 통합할 것인지는 그때 예.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할 문제다 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첫 번째 2030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2030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당원 그 세대별 분포를 보면 20대 30대가 5% 남짓이지 않습니까? 400, 60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네, 네. 그러면 2030 세대가 떠나는 정당이 네. 미래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 2030이 돌아오거나 2030이 이제 좋아하거나 환영하는 이런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네. 이제 그러려면 완전히 전략적 전환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386 세대, 586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불공정 뭐 겉으로는 막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런 위선, 가식 이것에 대해서 이제 2030이 질려 있다. 네, 네. 예, 이 문제를 좀 지적하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2030이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출마 기자회견 부제가 2030 없이 2030 없다. 즉 2030년 대선 어렵다라는 것을 표시했고요. 저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보고 프로젝트 10만 명 2030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서 글로벌 코리아의 어떤 프론티어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많은 네.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800만 디아스포라의 2세, 3세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모국을 방문해서 정말 성장하게 모국을 배우게 하자. 그래서 제2의 이재 같은 그런 인재들이 탄생하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대학생들의 지금 기숙사 수용률이 20% 남짓한 대학을 50%까지 올려보자. 그리고 한 5만 호 청년 주택 공급을 바로 좀 해보자. 모듈러 주택을 활용해서 해보자라는 것이 저 제안입니다. 그리고 당 내로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모두를 2030으로 임명해서 2030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당의 일부 예산도 스스로 집행 대상과 이 방법을 결정하도록 위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교육, 해외 연수 활동, 우리 청년 당원들을 대폭 강화시키고 각 대학의 민주당 지부를 다 확보하고 해서 총력으로 2030 조직과 교육 연수 활동을 강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청년 기구를 신설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네. 당내 네. 뭐 2030 특위? 특별위원회. 예. 예, 예. 그러면은 이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2030 당원들을 모집하고 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임무와 역할을 줘서 정책을 만들고 입법 활동에도 뭐 왜냐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에도 네. 청년 펠로우십을 새로 네. 만든다고 하거든요. 네. 뭐 청와대도 하는 것이고 건 우리 좋고. 당원으로서 우리 당원들을 확보하고 젊은 당원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년 당원부터 시작해야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교육 연수 훈련을 대폭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후보님 이런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386이 486, 486이 586, 586이 686, 네. 686이 지금 786, 네. 886까지 하게 생겼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세대 교체가 정말 중요하다. 네. 언제까지 386이 이제 젊은 피로 수혈되셨지만 지금은 젊은 피는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님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이건 사실은 좀 일반론적인 네.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당원 조직하고 뭐 이런 거 늘 하던 거고. 저는 예. 제2의 김대중을 꿈꾸는 그런 아. 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나이가 드셨고 예. 그랬지만 가장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서태지와 가까이 하고 문화를 개방하고 생각은 정말 IT 시대를 도래하는 정말 젊은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DJ의 젊은 피 수혈론으로 제가 37살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는 거죠. DJ처럼 이렇게 제가 대표가 된다면 젊은 세대를 양성해서 네. 다음 총선에 2030 세대가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라는 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제가 그때 젊은 피 수혈론 때 제가 인터뷰했었잖아요. 인천에 변호사 하실 때 그래서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기억 안 안 나.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인천에 가가지고 변호사 하실 때 젊은 피 수혈 되셔가지고 그때 우리 인터뷰했었어요. 장유선 기자님도 오래되셨는데 저도 좀 오래됐어요. 예. 그때 제가 인터뷰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당내에 이 보안 수사권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뭐 저는 이리 알려진 것처럼 보안 수사권은 폐지되고 요구권으로 충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왔는데 여기 네. 시청자들에게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일단 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켰잖아요. 네. 수사의 권한은 이제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압도적인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완벽하게 경찰이 통제됩니다. 따라서 보안 수사 요구한다 그래서 경찰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들으면 앞으로 강제 수사한테 압수수색 영장 하나도 발부 안 될 거예요. 네. 무조건 듣게 돼 있습니다. 예. 왜 그거를 직접 지가 왜 수사를 꼭 해야 되냐고요. 검사가. 네. 그러니까 수사 요구하고 이번에 무슨 사건이죠? 광주 그 장윤기 사건. 장윤기 사건에 예. 아니 어린 소년을 소년을 가서 살인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강간 목적이 있을 걸로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강도 왜 살인의 동기가 뭘까? 뭐야? 예. 이거 강도야? 예. 아니면 강간이야? 어떤 수사기관이라도 그거는 당연히 염두를 두고 봐서 압수수색할 때 관련물을 다 영장 발부할 때 지시할 수가 있죠. 네. 그걸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은폐 의혹을 밝혔다. 그건 나는 저는 오바라고 봅니다. 제가 검사라고 한다면 바로 사건 왔을 때 바로 이거 체크를 네. 강간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됐습니까? 예.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CCTV 확보했습니까? 예. 당연히. 확보해 주세요. 예.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안 듣는다. 네. 그러면 징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사팀 교체 요구를. 네. 그게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징계 요구를 해서 인사 고과에 반영되면 경찰은 계급 정년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김남희, 김동아 의원들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보안 수사권에 대한 수의 이소영 의원 주로 이제 또 당내 제 젊은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기소전 수사 심의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소전 수사 심의. 예. 왜냐하면 지금 수심의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 형식화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이것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기소전 수심의를 하게 되면 예. 거기 피해자도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할 수가 있고 네. 피해자 변호인도 올 수가 있고 경찰도 이야기하면 검사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계속 여기에 네. 보안 수사 준이 많이 이게 그렇습니다. 오르니 수의를 해라 막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검찰이 막 또 이제 오버할 거예요 분명히.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버하고 언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경찰서장까지 예. 연결시켜서 잡아놓으려고 그렇죠. 막 하고 있는데 이 검사들의 행태는 뻔히 보입니다. 오늘도 내가 백혜룡 경정과 통화를 하고 왔는데 예. 그 마약 수사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반했던 검찰들이 전부 한통속이 돼서 하나도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알다시피 그 소윤 용산 세무서장 접대를 받아가지고 스카이 70에서 골프 친 명단 한번 받아보려고 경찰이 6번인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기각했던 게 검사들입니다. 예. 저는 검찰에 그런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 한동훈 지금 뭐 이게 없어지면 제2의 사건 터질 거라고 하는데 이 한동훈한테 묻고 싶어요. 한동훈 의원한테. 당신이 했던 수많은 태블릿 PC 조작 의혹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부터 시작해 이복현 시켜가지고 다 이재용 구속시켰던 거 다 무죄 판결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삼성 이재용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님 한 번이라도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송영길 그렇게 기소해서 제가 다 무죄 확정 판결 나왔는데 한 번이나 의견 밝힌 게 있습니까? 노웅래 의원님 뭐 돈 세는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거짓말 해놓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뭐 한 말 있습니까? 이 검찰들의 범죄 조작 수사는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이 살인자 편에 서는 거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살인자로 경찰이 기소했잖아요. 예. 살인 자체를 은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살인 그 과정에서 이 소위 강간 목적을 은폐시킨 것이 나와서 애들이 관련자 구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은 검찰에도 있었고 경찰도 있는 거잖아요. 네. 상호 보안에서 하는데 저는 이런 정도면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도 충분히 걸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놔두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경찰이 보안 수사하겠지 그리고 다 사건 던져버리면 네. 지금 보안 수사가 있는데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원론적으로는 이제 중수청이 발족될 거 아닙니까? 그럼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내야죠. 네. 이 대통령께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안 수사권이 좀 필요한 거 아니? 이거는 내 개인 의견이고 네, 국회가 하면 그거에 따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피력하셨어요. 그 문제는 이 법사위에서 예. 극히 이외적인 몇 건 피해 단체 이런 것들은 절충할 여지가 있다고 네, 봅니다. 성범죄, 뭐 예, 노인 학대, 예. 뭐 이런 등등에 그거는 대해서는 이제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예. 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 정리하면 된다. 검토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하고 독대하셨죠? 말 안 합니다. 했잖아요. 안 해요. 그럼 물어보지 마시고 네? 물어보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미애 의원이 어제 SNS에 민주당이 여전히 보안 수사권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생에 좀 주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대통령이 재정 전략 회의 하시면서 물가 부담이 없다면 가정용 전기료를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정용 전기세 인상을 살짝 언급하신 거 아닌가라고 기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요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전의 적자가 심각합니다.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그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야당은 지적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요소도 일부 있겠죠. 네. 그런데 정말 한전의 지금 수지 개선이 아주 중요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생산 단가에도 미치는 전기를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 절약하고 전기 시간대 분배, 심야 전기 할인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동시에 제가 탈원전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일부 이제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김성환 장관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속도 조절 이야기했다가 바가지로 욕을 우원식 김성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하기도 했고 예. 그랬죠. 격세지감입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주거 장소를 호남으로 옮기신다고요. 네. 인천 사람 송영길 이제 광주 사람 되는 겁니까? 지금 한 달 동안 네. 주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수도권에 있었으니까 네. 수도권 활동을 좀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 지역으로. 호남에 있으면 영남 가기도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예. 바로 진주, 마산, 창원. 전당대회 때까지.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면서 그래서 호남. 그 지방을 움직이겠다. 어차피 광주에 제 주구가 일부 좀 임시로 얻어놓은 게 있어요. 예. 네. 예. 방을 하나 얻어놨어요. 어, 거기서 있으면서 예. 전라남북도, 충청도 이렇게 서울보다 훨씬 빨리 예. 갈 수가 있으니까. 요새 호남에서 송영길 후보님을 뉴 DJ라고 부른다고 인기가 엄청 많으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롤 모델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김대중 정신을 따라가는 송영길이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말씀해야 됩니까? 주요 논의되는 게 송영길이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필승 메이커로 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제 선호 투표제가 합의됐으면 중도 사퇴란 있을 수가 없고 중도 사퇴되면 오히려 표가 없어집니다. 네. 끝까지 네. 결선까지 가서 새 후보가 네. 1등, 2등, 3등 선호 투표를 해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이 판단이 결정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정치는 정치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말씀처럼 이제 후보가 나오면 여러분이 찍으면 찍은 사람이 당선됩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 외교부 장관 입각설이 계속 돌아요. 네, 문재인 그것은- 정부 때도 원하셨고. 그것은 네. 지금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망가지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레임덕으로 가게 생겼는데 네.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기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외교부 장관의 뜻은 있으나 지금 당장 중요한 당 대표의 외교력은 외교부 장관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게 근데 한 번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21년. 네, 근데 그때는 사실 22년. 제가 총선 공천을 해본 것도 아니고 지방선 공천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선거하다가 그냥 바로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1년도 채 못했어요.
다시 한번 똑바로 잘해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자니님께서 정책 비전은 송영길 의원이 신뢰가 가네. 예, 정숙 김님께서는 정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처음처럼님은 응원합니다. 송영길 의원님. 기운찬님께서는 민주당 의원이면 정체성이 뚜렷해야 합니다. 먼치님께서는 민주당 지도부 쇄신 이렇게 K나이트님께서는 검찰 하나도 탄핵 못하는 것들이 보안 수사권 주자네 이렇게 또 비판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8.17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또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